당신이 QLD, TQQQ를 지고도 결국 딱 그만큼만 버는 이유. 차트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소득 상한선 때문입니다. 수익이 조금만 나면 이상하게 불안해서 빨리 팔아버리고, 손실이 조금만 나면 갑자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공포에 휘둘리고, 반대로 큰 수익이 눈앞에 오면 오히려 몸이 불편해져서 실수로 날려버리는 사람들. 이게 실력 부족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 내가 허용한 수준이 만들어낸 자동 반응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TQQQ는 3배로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세지면 뭐가 먼저 드러나겠습니까? 당신의 운용 습관, 당신의 태도,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수준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돈을 벌게 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당신의 민낯을 폭로하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안전지대, 그 구간으로 무의식이 계속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월급이든 매출이든 투자 수익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벌어도 된다고 믿는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내 무의식이 이상행동을 시작합니다. 투자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아주 흔하게 이렇게 터집니다. 첫째, 수익이 나면 빨리 팔아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 수익을 가져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불편함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익이 커지면 갑자기 이상한 소비가 늘어납니다. 갑자기 비싼 걸 사고 필요 없는 걸 사고 사람한테 쉽게 쓰고 계획 없던 결정을 합니다. 셋째, 수익이 커지면 더 위험한 베팅으로 뛰어듭니다. 이건 더 욕심이 아니라 빨리 일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자아의 자동 복귀 버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손실이 나면 계획과 규칙을 버리고 감정으로 매매합니다. 공포가 당신의 손을 잡고 마우스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복권 당첨자가 몇 년 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겠습니까?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돈을 감당하는 자아의 크기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운 좋게 한번 크게 먹어도 시스템이 없고 자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 그 수익을 다시 시장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QLD, TQQQ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종목을 바꾸기 전에 당신의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건 자기계발 멘트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레버리지 ETF에서는 이게 그냥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면 태도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성공할 때도 태도가 드러납니다. 특히 QLD, TQQQ는 성공할 때 당신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 수익이 빨리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빨리 커지면 내 안의 소득 상한선이 더 빨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고도 결국 끝까지 못 가져갑니다. 상승장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락장을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못 견디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말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설명서 없이 최고급 장비를 쓴 겁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고성능입니다. 그런데 학교도 회사도 아무도 당신에게 이 장비의 사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감으로, 뉴스로, 분위기로, 주변 말로 움직입니다. 그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사고, 무서울 때 팔고, 다시 올라가면 후회하고, 또 따라 들어가고, 이 루프입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QLD, TQQQ는 감으로 하면 멘탈을 태우는 폭탄이 되고 규칙으로 하면 흔들려도 안 무너지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당신의 소득 상한선을 깨는 훈련이 됩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가장 교묘한 적은 환경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계속 속삭이는 변명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공부하고 좀 더 확신이 들면, 경기가 안정되면, 금리가 내려가면, 환율이 괜찮아지면 그때 들어가면 돼. 이 목소리가 당신을 안전지대에 묶어둡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을 보호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성장 자체를 봉인합니다. 투자에서 이 변명은 특히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너무 올랐어요.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뉴스가 안 좋아요. 지금은 뭔가 찜찜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막상 당신이 안 들어간 사이에 시장은 또 올라가고 당신은 더 비싼 가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진짜 기회가 와서 싸졌을 땐 뉴스가 더 나빠져서 들어가기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이게 당신이 QLD, TQQQ로도 딱 그만큼만 버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당신의 기준을 숫자로 고정합니다. 둘, 당신의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셋, 당신의 감정을 시스템 밖으로 밀어냅니다. 먼저 기준을 숫자로 고정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은 마음속 기준으로 살면 매번 흔들립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구조를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QLD, TQQT를 살 때 조건이 만족되면 산다. 나는 QLD, TQQQ를 팔 때 조건이 만족되면 판다. 나는 그 사이에 뉴스가 뭐라 해도 내 기분이 뭐라 해도 내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기준을 숫자로 고정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감정으로 개입할 구멍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무 단순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산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타이밍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의지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특히 하락장, 특히 공포뉴스, 특히 계좌가 빨개질 때 의지력은 증발합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자동 이체, 자동 매수, 목표 비중, 정기 점검, 정기 리밸런싱, 이 5가지가 돌아가면 당신은 시장을 이기기 전에 당신을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이 감정을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은 QLD, TQQQ를 분석하다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분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미리 정해둔 문장 하나로 다시 제자리로 복귀해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공포는 시장의 신호가 아니라 내 뇌의 경보일 뿐이다. 지금 느끼는 흥분은 확신이 아니라 도파민일 뿐이다. 이 문장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찾겠다고 멀리 떠납니다. 대박 종목, 급등 코인, 테마주, 누가 내부 정보가 있더더라, 이런 걸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발밑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파보지도 않습니다. 투자에서 발밑의 다이아몬드가 뭘까요? 지루한 원칙, 반복되는 매수, 기계 같은 리밸런싱, 그리고 흔들려도 지키는 규칙입니다. 이게 지겨워 보이니까 사람들은 더 화려한 걸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떠난 곳에서 돈을 잃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진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땅을 더 깊게 팝니다. QLD, TQQQ를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꾸는 순간 그 땅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됩니다. 매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QLDD, TQQQ를 하면서 망하는 이유는 매도를 감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포 매도, 후회 매수, 이 루프가 계좌를 찢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정해진 규칙으로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구간에서 일부를 덜어내서 현금 완충을 만들고 다시 조정이 오면 그 현금으로 규칙대로 재진입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소득 상한선을 깨는 훈련입니다. 수익이 커져도 불편해서 자폭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하면 결국 녹아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조건 없이 장기 투자를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운용이 문제입니다. 장기 투자가 무조건 방치라는 뜻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가 규칙과 리밸런싱을 포함한 시스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QLDD, TQQQ는 방치가 아니라 관리가 들어가는 도구입니다. 자동 납입, 목표 비중, 정기 점검, 정기 리밸런싱, 손으로 감정을 끊는 훈련, 이게 들어가면 장기전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QLDD랑 TQQQ 중에 뭐가 더 좋나요? 라고 묻습니다. 좋다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밤에 잠을 잘 자고 하락장을 견디고 규칙을 지킬 확률이 높은 쪽이 더 좋은 겁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수익률은 결과이고 지속 가능성은 원인입니다. 원인을 지배하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언제 사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정한 규칙이 사라고 말할 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순해야 합니다. 매달 정기 매수, 큰 조정 때 추가 분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더 정교한 타이밍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계좌를 무너뜨립니다. 정교함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꾸준함을 지키고 난 다음에나 필요한 옵션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폭락이 오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묻습니다. 폭락은 피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겁니다. 폭락이 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그날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공포가 당신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폭락 대비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현금 완충을 남긴다. 추가 매수는 조건과 금액을 미리 정한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비중을 폭발시키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종이에 써놓고 폭락 때 그 종이대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하나의 핵심이 남습니다. 당신의 소득 상한선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주 아주 작은 개선을 반복하는 겁니다. 0.5%만 좋아져도 됩니다. 매주 0.5%씩 투자 습관이 좋아지면 1년 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과장처럼 들리시겠지만 투자에서 작은 습관 변화는 복리로 커집니다. 한 번 덜 패닉슬, 한 번 덜 추격 매수, 한 번 더 규칙대로 매수, 한 번 더 리밸런싱. 이게 쌓이면 계좌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30분만 투자 생각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장이 아니라 내 규칙을 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기준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끝나면 복귀합니다. 오늘 잘한 건 뭐였나? 오늘 흔들린 건 뭐였나? 다음에 같은 상황이면 어떤 문장으로 나를 제자리로 돌릴 건가? 이 복귀가 당신을 바꿉니다. 뇌는 반복된 경험을 기준으로 당신의 자아를 재설정합니다. 그래서 작은 승리를 쌓아야 합니다. 큰 성공이 아니라 내가 규칙을 지켰다는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쌓이면 당신의 소득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수익이 커져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규칙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글로 쓰셔야 합니다. 이건 뜬구름이 아닙니다. 목표를 글로 쓰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정보를 더 빨리 찾고 더 자주 인식합니다. 매일 아침 몇 분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산 규모, 내가 원하는 월 현금 흐름, 내가 지키고 싶은 투자 규칙, 이걸 현재형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묻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이 뭔가? 오늘은 매수 버튼을 누르는 날인가? 아니면 현금 완충을 지키는 날인가? 아니면 복귀만 하는 날인가? 이 질문이 당신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잠든 상태로 투자를 합니다. 눈은 떠 있는데 의식은 잠들어 있습니다. 뉴스에 흔들리고 유튜브 한 편에 흔들리고 댓글에 흔들리고 친구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다 계좌가 크게 흔들리는 날, 그때 잠깐 깨어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살면 되나? 하지만 그 각성은 오래 못 갑니다. 다시 루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깨어 있다는 건 차트를 하루 종일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규칙을 내가 지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QLD, TQQQ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먼저 당신이 허용한 기준을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거창한 한 방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훈련입니다. 자동 납입, 자동 매수, 목표 비중, 정기 리밸런싱, 복귀. 이 5가지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때부터 QLD, TQQQ는 위험한 폭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기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인 관점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딱 그만큼만 버는 이유를 시장 탓으로 끝내지 말았으면 해서입니다.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규칙을 종이에 쓰고 내일도 그 종이를 보고 그 다음 날도 보고 흔들리는 날일수록 더 크게 읽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소득 상한선이 깨지기 시작합니다.